지금부터는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요즘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연일 출렁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경제부총리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코스피 5천 시대 멀어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가능할까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그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대만이 얼마? 2.4. 일본이 1.6, 브라질, 태국도 1.6, 1.7, 신흥국 평균이 1.8입니다. 뭐 옆 나라 일본인 1.6만큼만 높여도 코스피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5,100입니다. 자, PBR이란 단어를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모진들이고 그러면 이제 PBR을 아는 게 정상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정부 때부터 PBR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등장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밸류업 정책을 펼치면서 이 저 PBR 주들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친숙해진 개념이 아닌가라 생각했는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저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유경 기자님. 네, 그 이소영 의원이 정정을 했던 것처럼 구윤철 부총리가 말한 PBR 10은 잘못됐습니다. 네. PBR 1.0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PBR은 한 0.9에서 1.3 사이를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봅니다. PB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네. PBR이 1이다 하면은 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좀 적고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가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보통은 저평가돼 있다, 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셨던 것처럼 신흥국의 평균 PBR도 한 1.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많이 낮은 상황이고요. 구윤철 총리가 그 PBR 10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코스피 3천 기준으로 볼 때는 3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그런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답변을 좀 많이 엉뚱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발언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이런 보도들도 오늘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한 말이라고 듣기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세제 개편과 같은 이런 엉뚱한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어졌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치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그래서 네티즌들 중에서는 저 정도면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관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구윤철 부총리나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네. PE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BR 말고 네.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PE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PER은 우리 증시가 대략 한 9배,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ER과 PBR을 당장 헷갈렸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아주 좋게 봐줘서. 선회해서 해석한다면. 예. 그러나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아무리 뭐 거시경제 정책만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뭐냐면 여하튼 기업 환경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주식시장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한 2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코스피가 2,400선에 불과했는데 짧은 기간에 네. 한 6, 700포인트가 오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좀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네. 경제부총리가 이 PBR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듯한 이런 그 모습이 연출된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이 국장 그 코스피 키운다 하면서
부총리는 인식이 좀 그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만으로도 좀 투자자들의 사기를 좀 저하시킨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상현 평론가 어떻습니까? 네. 기재위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네. 저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전 기재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이해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재부는요 미시를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미시는 대부분 이제 금융위에서 다루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수치를 구윤철 부총리가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단어를 알고 있어도 갑자기 물어보면은 네. 이게 PER인가 PBR인가 헷갈릴 수 있고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10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답변은 빨리 해야 되겠고. 네. 저 10 안 했다면 아마 제가 구윤철 부총리의 답변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 참모들이 옆에서 10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맞겠지. 참모가 그냥 그 모시는 분을 막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답변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모르진 않았을 건데 저도 경제 분야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개념을 모르진 않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저걸 찾아봐야 됩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저게 B가 북밸류 아니에요, 자산. 네. 네? 그리고 뭐 E는 어닝인데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북밸류 이렇게 떠오르지 못한다면 수치가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나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거는 좀 약간 해프닝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프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프닝에 영향을 받은 국민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달래고 사과하는 자세는 공직자로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주식시장 불안정에 대해서 이제 질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 보시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같은 남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주식시장의 PBR을 줄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해서 결국은 실력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래서 누구나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네. 길게 해주셨는데요. 네. 자본시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북관계가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었던 거는 옛날 얘기고요. 네. 개반도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주고 좋은 정책,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네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그럼요.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자, 이소영 의원의 지적 일리 있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요즘 침체입니다. 3,100선도 유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상승률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경 기자님. 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주요 30개국 증시 중에서 상승률 1위를 달렸던 한국 증시가 네. 이번 달 들어서는 꼴찌 신세가 됐습니다. 주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지난달 말까지 한 20%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 양도세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실망들이 겹쳐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그 고점을 대비했을 때 한 4%가량 꺾여 있는 상태고요. 한 나흘 연속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